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난 수준의 무인 공격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 K9이나 K2 전차 이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 정리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군사용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이 타지 않는 정찰용 및 공격용 전투기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 프레데터라는 녀석인데, 아마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의 인류 최초의 실전 군사용 드론 무기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처음 등장했고 2명의 병사가 기지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종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작전 높이인데, 무려 7.5km 높이에서 조용히 날아다니며 땅 위를 살피다가 그 악명 높은 헬파이어 미사일 등 총 16개의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로 지상의 목표물을 거의 픽셀 단위의 정확도로 공격합니다. 이건 너무 높이 날아 스텔스 기능도 딱히 필요가 없고, 또 대공포도 닿지 않는 높이에다 속도도 최대 시속 300km가 넘게 날아다니는데,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 뜨면 최대 36시간 이상 떠 있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찰기로 개발되었는데 너무 유용하다 보니 여기다 개조를 해 미사일도 달고 하면서 이제는 미군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정밀 타격 및 암살 무기가 되어버린 무기입니다. 생긴 것도 미끈한 에어리언 대가리에다 늘씬한 날개를 달아놓은 미래적인 모양인데, 유일한 단점은 일단 이렇게 정교한 테크놀로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거의 미국에게만 있다는 점이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가격입니다. 보통 이 프레데터 한 대의 지상 통제소 기기와 위성 터미널을 포함한 패키지로 판매되는데, 그게 대략 750만 달러로 지금 좀 많이 미친 환율로 보면 우리 돈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거기서 쏘는 헬파이어 미사일 한 대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게 실제 전장에서, 그리고 적군 요인 암살용으로 너무나도 효과적이다 보니 이것의 공격 능력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새로운 버전을 2007년도에 등장시킵니다. 제식명 MQ9이며 별명이 리퍼, 즉 사신입니다. 사진으로는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 크기는 멧돼지 A-10 공격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며, 지난 10년간 미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주요 전쟁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진짜 최고의 무기 중 단연 최고의 효자 무기입니다. 이 MQ9은 프레데터를 개량한 모델이라고 해서 프레데터 B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미군은 이걸 더 개량한 프레데터 C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데터 C의 이름은 바로 어벤져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지난 버전들보다 뭐가 상당히 미래적이고 스텔스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프레데터 C는 스텔스 기능을 적용시킨 데다가 또 오리지널 프레데터나 리퍼를 보면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이 어벤져는 무려 제트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자랑 스텔스기 F-22처럼 모든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꼭 상공 7km 이상 중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저공 비행을 해도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속도 또한 리퍼에 비해 2배 이상 더 빠르고, 그러니까 최대 시속 740km까지 날 수 있는 데다 무장 또한 리퍼 대비 2배나 더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근미래 미 공군 전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임 체인저 무기인데, 이미 미군은 여기다가 인공지능까지 탑재하여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타격하는 실험을 지난 2021년에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진짜 스카이넷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군의 공격 드론에 버금가는 엄청난 무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해버렸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모델 중 그 중간에 해당하는 리퍼와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은 우리 고유의 중고도 무인 공격 드론입니다. 제식명은 왜 그런진 몰라도 우리도 미군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식명은 MQ105K입니다. 몇 년 전부터 KUSFS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에 루머의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던 모델인데,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이게 컴퓨터 이미지이긴 하지만 여기 공개된 모습을 보면 미군의 리퍼보다 오히려 더 미래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나 중량 그리고 무장 모두 리퍼와 비슷하긴 하지만 뒤에 보면 프로펠러 대신 제트 엔진을 달고 있어 이 부분은 어벤져와 같기 때문에 어찌 보면 리퍼보다 더
더 상급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동안 실험만 하고 또 추측만 하던 여러 무기들에 대한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도 이 무인기 드론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거의 60km나 길게 늘어져 있던 러시아의 기갑 군단과 보급 라인을 하늘에서 드론들이 박살을 내는 장면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미군의 리퍼라고도 했으나 사실 미군은 그런 핵심 전략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적이 없고, 그건 바로 터키의 바이락타르라는 무인기였습니다. 저렴이 버전 리퍼 비스무리한 무인기인데 가격이 저렴한 데다 무장력도 좋아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일종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전쟁 초반 이 바이락타르에게 엄청나게 당하자 드론의 중요성을 빠르게 깨달은 러시아는 또 이란에서 가격은 엄청나게 싸지만 효과는 무시무시한 가성비 쩌는 자폭용 드론을 수천 대를 수입해다가 그걸로 다시 우크라이나의 대공 전력을 소비시키며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최근 전쟁에서는 기갑이나 포병 무기들이 아닌 바로 이 드론들이 오히려 전세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 무기시장 트렌드에 있어서도 지금 이 무인기의 개발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딱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완성도를 가진 이 MQ-105K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라고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떠있는 이 이미지와 방산업체 물자 지정 통보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정보는 차차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중고도에서 이런 드론 공격기가 사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개의 LIG 넥스1의 자료 또한 함께 공개되고 있어 헬파이어에 육박하는 엄청난 대전차 미사일을 LIG 측에서 이미 개발 완성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산 무인 공격기는 우리 K9이나 흑표 이상으로 앞으로 너무도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는 대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것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도 또 기뻐할 일도 아니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생산 국가는 바로 미국과 한국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있었던 폴란드 및 기타 유럽 국가들과의 초대형 무기 거래는 그저 시작일 뿐, 이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또는 어떤 형태로든 곧 끝나더라도 곧 한국의 방산산업은 미국과 경쟁하는 전 세계 투탑으로 우뚝 서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게 큰 힘이 되어준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과 나아가 그렇게 개발한 세계 최고 무기들로 인한 자주 국방의 능력 역시 더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9과 흑표로 전세계 지상 기갑무기 무대에서 이미 최고를 찍어버린 우리나라가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해 세계를 깜짝 놀래킨 KF-21 보라매에다 더해 이제는 미군의 리퍼를 능가하는 수준의 강력한 무인 공격기를 이미 개발 완료하고 드디어 공개한 것에 대해 너무도 자랑스러우며, 하루빨리 이 무인 공격기가 실전 배치되어 지상에서처럼 하늘에서도 우리나라를 철통처럼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인 공격기를 만드는 데 고생하신 모든 연구원들과 개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